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만에 반등이 점점 이어져 나가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물론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지 상승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죠. 떨어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락세를 만들고 있는데, 이 하락세 중에 나오고 있는 단순 반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은 위쪽 이 상승 쪽에 있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쪽에서도 천장이 있을 텐데, 우리가 터널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프라든지 터널도 보면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위쪽으로 갈 때가 있고, 또는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성류굴 같은데 수학여행 갔을 때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터널처럼 이렇게 천장이 있고 바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내리막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려가고 있는 동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위쪽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주가라는 것은 계속 튀기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위쪽 단계에 있는 자리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위쪽 자리가 결국은 3100포인트가 조금 되지 않는 3090포인트 또는 3080포인트, 지난번에 갭으로 떨어졌던 자리가 될 수 있겠고요. 또는 지난 저점 자리죠. 여기서 만들어졌던 지난 저점 3050포인트 언저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다음 주까지는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해도요, 여기 위쪽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또 떨어질 수 있는지, 또는 여기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떨어질 것 같다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역시나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들이 있을 것이고, 테이퍼링을 시작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이라든지 환경들이 조성이 변화가 생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테이퍼링이 무섭다, 금리 인상이 무섭다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매도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테이퍼링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누적으로 쌓여나가는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그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은 증시가 반등은 나와주고 있지만 하락세가 맞다라고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일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제 간만에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지금 기관 계속 이렇게 매수해주고 있었는데, 간만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눈에 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큰 물량은 아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한다면은 아주 매력적인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우리가 한번 감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당장에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역시나 신규 매수도 지금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잠깐 올라온 건 맞는데, 올라오고 난 다음에 떨어지게 되면 쌍바닥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쓰리바닥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번 이렇게 바닥을 튕기면서 우리가 바닥을 여러 번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건너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반등이 한번 나왔다고 해서 바닥이야 사야 돼 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음번 하락이 나오는지 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근데 하락 안 하고 올라가면 어떡하나요? 냅두세요. 하락 안 하고 올라오면은 올라오는 대로 그냥 매도하는 준비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안 사면 안 돼, 이런 마인드를 조금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사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 내 본전까지는 올라와 줄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하락과 상승의 이 패턴에서 이 사이클에서는 내가 수익을 챙기지 못하고 본전을 찾거나 또는 약손실로 나왔지만, 다음번 하락과 상승의 패턴에서는 하락되는 현금 들고 있다가 하락 저점에서 매수해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다음을 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생각보다 상승이 멈추지 않고 올라와서 내 본전까지 금방 올랐다 하면은 매도하면 되지. 그거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한 게 좋다, 바닥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투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기 때문에, 다음번에 떨어지고 난 다음 어디서 저점을 잡는지, 그리고 밑으로 무너지진 않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자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도 역시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주, 그리고 뭔가 품절주라고 할 만한 기업들이 많이 급등되어 있는데요. 일단 녹십자 웰빙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녹십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보니까 탄탄한 기업이겠거니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할 수 있을 부분인 것 같고요. 대주주가 녹십자다 보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건강기능식품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좋을 거야 라고 또 믿어 의심치 않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기업도 지금은 상한가 들어가 있고,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종목도 25종목이나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일단 강하게 올라오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이 잘 유지가 되는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한가 들어갔다가 나온 기업만 총 7개예요. 일진파워라든지 대우부품, 전기차 자동차 부품들 다음 주에 분명 자동차 일정들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리미리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것은 뉴파워 플라즈마인데요. 이 기업은 결국 지금은 왜 빠졌는가? 그냥 별거 없습니다. 많이 올라왔으면은 이렇게 단기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이다 정도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상한가에 자꾸 들락날락하고 있는 종목들까지 해서 포함해서 한번 확인해 본다면은 먼저 역시 녹십자 웰빙부터 보도록 할게요. 상한가에 굳건히 지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 대주주가 42% 정도 녹십자가 들고 있고요. 그리고 JB 코리아라고는 회사에서 11% 정도, 그러니까 약 50% 이상이 지분이 묶여 있습니다. 거기다가 발행 주식 수가 1,700만 주밖에 되지 않아서 1,000만 주 이하가 안 되는, 유통 주식 수가 1,000만 주가 안 되는, 결국은 품절주가 되겠죠.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실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업이 왜 급등을 했을까? 뭐 일단 뉴스가 나온 게 있나라고 했더니 그런 것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10월 8일에 나왔던 뉴스에서 태반 주사가 동물 실험을 했더니 코로나19 증식을 억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뭐 그냥 단기 반등이 아닐까, 과대 낙폭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다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면 요즘에는 정치 테마에 엮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치 테마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니 그렇게까지 관심 가지고 볼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들고 계시는 분들은 위쪽에 이렇게 사가지고 들고 계시는 분들 좀 많이 있으실 수 있는데 지금 상승을 이용해서 탈출하는 게 제일 좋겠죠. 왜냐하면 이 기업 말고도 다른 기업 많잖아요. 그래서 한 종목에 굳이 우리가 미련을 두고 욕심을 부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TBC가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도 윤석열 관련주로 엮여 있는 기업인 거죠. 아무래도 어제 오늘 윤석열 총장 관련주가 계속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TBC 나쁜 기업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방송 관련 컨텐츠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SBS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매출도 적당히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대주주가 희한하죠. 귀뚜라미 홀딩스라는 거, 요것만 우리가 조금 희한하다라고 볼 만한 거 빼고는 사실 TBC 자체가 뭐 방송 사업, SBS 제휴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고는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TBC가 대구 쪽에서 이렇게 영업을 하는 그런, 이렇게 경상도 쪽에서 영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구 쪽에 엮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보수 관련주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의힘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과 관련돼서 예전에 황교안 관련주로도 엮여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또 국민의힘에 있는 윤석열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배병일 사회이사님께서 윤석열 총장하고 관련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구정모 기타 상무이사가 황교안 전 대표와 또 친분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가지고 급등하고 국민의힘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정치 테마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는 건 나쁘진 않은데 안 됐을 때에 대한 각오도 충분히 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맞다라는 거, 그 점만 명심하시면 되겠죠. 뭐 그 외에 이제 대우부품 오늘 급등되어 있는데요. 역시나 이것도 수소차 관련주로 엮여 있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대우부품이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가? 일단은 리비안이죠. 이전에 말씀드렸던 리비안인데 리비안에 뭐 부품 공급을 위해서 테스트가 끝났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리비안 관련주로 엮여 있고요. 일진파워도 마찬가지로 리비안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다시 한번 이 시장에 리비안 관련주를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주라든지 또는 이렇게 전기차 관련주라든지 원자력 관련주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고 에너지 대란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탈원전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도 이런 원자력 관련주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이제는 탈석탄 이야기 해야 되니까 전기차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니? 석유를 떼는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연기관을 쓰는 자동차들에서 전기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또 수소, 그런 자동차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탈원전, 그리고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서 매력적이다라고 보기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리고 녹십자 NS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같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녹십자 MS 같은 경우도 이제 녹십자 웰빙이 올라오다 보니까 같이 올라가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녹십자 이런 것들도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얘는
나오질 않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 말은 녹십자 자체에 메리트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웰빙이 이렇게 기술적 반등 나오다 보니까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녹십자 이름만 붙어 있으면 같이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일단 어찌됐던 지금 오늘 시장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동방,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류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쿠팡 관련주였죠. 이것도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480억 규모의 해상 운송 계약을 했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시 쿠팡 상장 때만큼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지 않을까. 물려 계시는 분들이 꽤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전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등 나올 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아요. 이건 너무 과한 급등을 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시장 역시나 올라오고 있는 종목을 보니까 탄탄하다라고 할 만한 종목들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이렇다 할 만한 기업들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말하는 정말 잡주, 가볍게 뛰어 올릴 수 있는 그런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반장이 없다, 뭔가 이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내가 한번 해볼까?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무나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급등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보통 상한가에 올라간 종목을 보거나 급등한 종목을 보면서 다음 섹터를 예측하기도 하고 이런 관련주는 좀 잡아도 되겠다 싶기도 한데 없어 보이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경거망동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의 추가 매수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조금 더 자리를 잘 잡는지 잡지 않는지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옳다라는 전략을 들여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조금 기다리는 게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은 결국 복이 온다라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쓴 것이 있으면 단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깐 쓴 시기니까 요 시기만 잘 버텨내신다면은 다시 한 번 더 하락세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거 아니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오히려 좋은 시기일 수도 있어요. 이제는 속가질 종목들 다 필터링 되고 이제 안 좋은 종목들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바닥에는 아주 좋은 종목들이 올라오는 게 하락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세가 올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보신다면 여러분들 종목이 괜찮은지 않은지를 조금 체크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 같다는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주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